오송강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30분 먼저 끝냈죠. 막 그냥 흥분했다가 이제 머릿속에 1시간 반 하고 이제 딱 끝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니까 딱 반이에요. 그래서 아유 다 됐구나 하고서 막 나갔더니 보니까 7시 반에 시작했구나 해서 아까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올까 하다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지 아니면 제가 잘해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오전에 제가 막 흥분했던 얘기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동남아, 뭐 중국 연변, 러시아, 뭐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이제 여기란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어땠냐 하면은 지금 아는 분들이 동남아 필리핀 같은데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필리핀 가이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는 이제 그때 원한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에 대한 원한을 다 잊었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일제 때 징병 나가가지고서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앞장서가지고서 필리핀 사람 괴롭힌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독립사들 해가지고 뭐 많이 계시지만은 그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5% 20%도 안 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뭐 천황만세 하면서 이제 그랬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춘원이 광수도 그냥 징병 나가라고 막 앞장서가지고서 이제 그 외쳤던 사람이 최남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내선 일체 해가지고 그렇죠?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전 세계 아시아를 평정하면은 2인자를 지켜주겠다. 그죠? 1등 국민은 일본이고 2등 국민은 조선이고 그다음 3등 국민은 중국, 필리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서 이제 앞장서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징병 억지로 끌려나갔던 분들 당연히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힘센 어떤 나라에 붙어가지고서 앞에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똘마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 분들이 이제 있죠. 근데 지금 그게 바로 개신교 신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국 들어와서 미국 카톨릭하고 개신교 신자 총 합해서 6.25 발의 직전까지 50만도 안 됐다 얘기합니다. 50만 명도. 그랬는데 6.25 끝나자마자 카톨릭은 그냥 그래요. 카톨릭은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개신교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개신교만. 왜냐하면 카톨릭은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는데 카톨릭은 순수 종교만 들어왔고 그렇죠? 유럽서 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정치 권력과 같이 들어옵니다. 미군하고 같이. 그러면서 여기를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죠. 유학을. 그렇죠? 무상유학 보내고 발탁을 해가지고 그다음 1960년대 초에도 그러니까 교육관료, 행정관료를 키우기 위해서 1년짜리 워싱턴 대학교 행정학 석사 피바디 교육학 석사 해가지고 1년짜리 단기 석사를 만들어요. 미국서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거 불러와서 무료 유학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발탁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서 거저 이제 돈 주고 다 주고서는 1년간 미국서 석사를 받게 하니까는 막 신나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딴 거 아니에요. 식민 관료 교육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때 수십 명이 교육받고 와서 뿌려진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기제든지 모든 교육 정책이 6년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과 똑같잖아요. 60년 초에 5.16 발의 직전에 이승만 박사 때 이제 그때 좀 해가지고서 그때 이루어졌던 그런 책략인데 제가 이제 그걸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이제 이 굶주린 나라인데 그죠? 미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와갖고 빵 주고 밥 주고 교회 나가면 계란도 주고 옛날에 이제 부활절 때 그렇기 때문에 매개가 살려주긴 했지만은 그죠? 자존심을 좀 차리고서 그죠? 알고 속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모르고 속았어요. 모르고서 지금도 우린 속고 있어. 지금도요. 손바닥에 올려놓고서 갖고 놀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남북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미국이에요. 계속 접촉하려고 하는데 그쵸? 남북 통일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죠. 또 북한도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클린턴 때 왜 YS 정부 때 미국을 폭격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을 갖다 클린턴이 그 이유는 미사일 때문에 핵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부시가 핵 때문에 폭격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은 뭐냐 하면 무조건 폭격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핵이건 미사일이건 간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놔둘 수 없죠. 지금 무역 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의별 책략을 다 쓰는데 약간 이라크만 해결되고 나면은 그다음 동아시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만 해결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북한 폭격해버리면은 중국과 적대 관계가 돼요. 조중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동 참전하죠. 그러면은 전 세계 무역 장벽을 갖다 중국을 향해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무역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제압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희생물이 이제 한반도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한도 물론 뭐 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핵이 있는 게 아니고 없는데 너무 무서워서 핵 있다고 공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 폭격하니까.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핵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핵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누가 있다라면 있다고 한번 폭로했던 과학자를 갖다가 20년간 감옥살이 했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왔다가 한국 사람 취재 가니까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또 감옥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사기밀 누설했다고 해서 실제 핵이 있으면은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고요. 워낙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없으니까는 있다고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 가서 칼이 없는데 칼이 있어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도 아주 바보같이, 그렇죠? 아주 이제 천하 바보처럼 아주 속아 사는 민족이 이제 이쪽이었고, 이 한반도는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진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경제력이 세계 10위인가 올라갔기 때문에, 얼떨결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약할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괌 같은 경우도 미국 식민지인데, 괌이 공군기지가 있죠. 근데 거기는 해방 안 시켜요. 그러니까 1945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도. 왜? 군사요충지니까. 근데 거기도 독립운동이 가끔 있었대요. 근데 독립운동 가끔 일어나면은 귀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데요, 그냥. 없어지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라니까는. 근데 이제 그 괌이야 뭐 거기는 개신교 천지죠. 전통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인종은 전부 다 이 멜라네시아 태평양 인종인데 다 교회. 그다음에 전체 미국 문화. 그죠? 독립 독자도 얘기도 못 하고 괌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틀을 왜냐하면 힘의 그 논리가 지금 뭐 바뀌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힘의 논리가 2차 대전 때 갑자기 양반이 돼가지고 각 나라를 따로 살게 하고 이제 민족 자결주의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통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흐름에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뭘 하지 못하는 자주적으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뭐 자주적으로 하고 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수했다가 또 여긴 더 큰일 나요. 철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북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북 통일되면은 만약에 미군 철수하면은 그때는 여자도 군대 가야지 돼, 여자도요. 왜? 중국, 러시아, 일본이요. 그 다음부터는 총뿌리가.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미군 군사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자존심은 많이 상했지만은 근데 통일되고 나면 그때는 진짜 뭐 하루아침에도 증발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그 뭐 군대 거부하고 뭐 이러는데 뭐 남을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엄청난 희한하게 이제 엄청난 그런 그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그나마 저 있는 나라가 여기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독립국이죠. 인터넷 들어가서 중국에서 만든 지도 한번 보세요. 역사 지도. 우리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은 1897년에 생긴 나라예요. 여기가 1897년. 언제냐 하면 시모노세키 조약 때.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뭐냐면 청나라예요. 중국서 만든 지도인데. 청 디나스티. 그러니까 다이나스티 해가지고서 청제국 해가지고서 한반도까지 다 집어 노랗게 칠해놨어요. 우리는 따로 칠해놨지만은 또 실제 조약으로 볼 경우에는 황제 밑에는 왕이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물론 이제 다르죠. 물론 청의 무슨 성에 한 성의 성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트남 그다음에 한국 이게 다 같은 운명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베트남은 프랑스가 침략을 해가지고서 식민화 시켰기 때문에 선을 거는 거고요. 여기는 청일전쟁을 통해 갖고서 일본이 먹었기 때문에 일본이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조선 왕국이었는데 대한제국이라고 황제의 나라다, 청과 대등하다 이러면서 독립을 시켜줘요.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청은 이 조선반도에 대한 그 지배권을 손뗀다. 이게 청나라 청일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실제 일본이 해놓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했죠. 아, 일본은 참 선한 민족이구나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을사보조약 한일합 방딱 들어가니까 그때 을사보조약쯤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천황 이또 히로 천황폐하 당신한테 참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인 줄 알았더니 결국 이게 이제 뜻이냐고. 그러면서 그 앞에 앞장서기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 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걸 옹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을 청해서 독립을 시켜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젖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가 빵빵하는 거예요. 안중근 그 이 전기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이토 히로부미 존경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그죠? 우리를 독립시켜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배반했구나 하면서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또 이겨버리죠. 러시아 청이 이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1910년에 먹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한일합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의 즐거움을 보면은 지금도 여기는요. 그때 당시보다는 경제력이 좀 나아졌지만은 지금 하여간 웬만큼 정신 차려야 않으면은 지금 또 미국에 이게 이제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죠?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요. 미군 철수하면은요. 하루아침에 독도는 일본 땅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왜 독도 가만 놔둔지 아세요? 여기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미군 철수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본 군함이 와서 독도 이렇게 둘러싸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보다 군사력이 몇 배인데, 자유되지만은. 가서 싸워요? 싸워봤자 다 침몰당해요. 거기는 첨단 무기가 엄청나잖아요. 그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또 미군 철수하면은 중국하고 이 해안 경계선이 있죠. 영토. 그게 서로 달라요. 지금. 중국은 땅에 비례해서 이만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가운데 선을 긋자 이렇게 돼서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 나가면은 당장 중국 군함이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앞에까지. 저 말리파 앞바다까지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왜? 자기들 땅이 넓으니까 거기 비례해서 바다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된다고 대항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군사력이 몇 배인데. 아주 끔찍한 그런 그 지역이 여기죠. 그래서 실제 뭐 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도 약간 DJ하고 이제 옛날에 김정일하고 이제 얘기했던 게 통일한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바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근데 그게 실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군사 그 평형을 이해해 가지고 이제 미군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자존심을 좀 알고 차리고서, 그죠? 지금은 그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정치인들 몇 명만 이제 그런 맥락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저 미국 얘기만 나오면 막 성적이 흔들면서 아주 꼴불견이죠. 우파 좌파도 지금 한국은 헷갈린다는 얘기하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파가 세계주의 보편주의예요. 우파가. 그리고 좌파 그게 아니고 우파가 다른 나라는 국수주의 민족주의예요. 우파가요. 국수주의 민족주의. 일본 같은 경우에 천황만세고. 좌파가 세계주의, 그다음에 이렇게 범세계주의, 이게 좌파예요. 그래서 다른 자기 나라에 대한 민족주의 없이.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돼 있죠. 좌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민족주의. 근데 그걸 또 좌파는 몰아버려요. 좌파로다가 민족주의자들인데. 근데 우파가 어떻게 되죠? 우파는 골수 친미분자들인데 말하자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영어 공용하자 그러고 영어 우파가. 여기는 우파 좌파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꼴통이냐 아니면은 비꼴통이냐, 그렇죠? 좀 의식이 있느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거기에 대한 조망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불교계입니다. 불교계. 왜냐하면 불교계에서만이 의연한 성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딴 데는 다 세뇌가 있기 때문에 자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가 불교계 중심으로 해서 뭐 저항운동이 아니고 알고서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의연하게 저 밑에 내려다보면서, 그렇죠? 힘이야 약하지만은 힘이야 우리가 코끼리나 사자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채찍 하나 들고서는 다 다루잖아요. 이 서커스에서. 실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나가라가 아니고, 그죠? 사자 10마리를 갖다가 채찍 하나 갖고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아주 지혜로움. 그러니까 개정에 삼박할 때 반야지혜.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불교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서서히 퍼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쵸? 100년, 200년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한마디 더 드린다면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반은 뭐냐 하면은 선진국이 돼가지고 국민소득 뭐 10만 불, 8만 뭐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서 잘 살고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지구가 황폐돼 버려요. 아마존 다 개발하죠? 이제 동남아 무슨 뭐 밀림 다 쓸어 불 거예요. 왜? 다들 공장 만들려고. 우리 흉내 냈다가는. 그래서 실제 선진국이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모범국이 목표가 된다, 모범국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가문을 삼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10,000불이면 충분합니다. 10,000불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 한 8,000불, 한 2,000불 깎아도 돼. 괜찮아요. 그 대신 평등 분배만 잘 되고, 분배가. 그리고 순환하는 사회.
이제 그런 식으로 잘만 행정제도가 이끌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신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선진국은 우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국민수를 다 깎아먹어야 다. 그래야지 돼요. 우리를 흉내내야지 돼요. 그래서 검소한 사회. 후진국은 또 우리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돼요. 그게 모범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하간 스님들이든지 불교 공부하면서 특히 스님들께서는 이제 나중에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 지역에 사실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사상가 아니에요. 딴 게 아니고. 사상가가 무슨 뭐 칸트 해결을 한다고 사상가가 아니고, 그저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중앙선가대 강의할 때부터 하나 이제 스님들 공통점은 사고력,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스님들이더라고요. 딴 데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킨 대로 공부해요. 왜 하면 왜고, 사고가 없어요. 일단 출가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서 사고하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은 고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종교적인 발심이 돼가지고서 출가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본인 사고가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남 시키는 대로 그냥 덩다리처럼 살아가지. 그래서 이제 자기 사고를 하는 분들이 사실 그게 더 확장되면 하나의 사상가고, 그러니까 정신 지도자고,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뭐 스님들 뭐 당연히 그렇고요. 모든 불교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불교된 깊은 조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살고 있는 역사 현실에 대해서도 아주 냉철하게 보셔갖고, 이제 물론 수행도 하시지만은 이제 그런 약간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역할을 하시길 바란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분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서 하나만 더 1분만 얘기 드리면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일본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 통한대요. 영어만 얘기하면 다 겁내고 이런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조차 못 느껴요. 품위 한게 있기 때문에. 시민권 받으려고 난리야. 애기만 배우면 미국 갈래. 애 거기서 날라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목표는 미국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는 민족이 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열등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언젠가 저 사람들 극복하겠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발달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품위한 게 있잖아요. 서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고, 시민권 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열등감조차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식의 또 영어 공영화 운동. 이런 막말로 XXR까지 하고 있잖아요. XR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양들의 침묵 주인공 했던 누구죠? 네? 아닌데, 양들의 침묵 주인공. 안소니 킨스죠. 영국 배우예요. 이 사람이 미국 헐리우드 19년 살다가 나중에 시민권 얻으려고 해서 시민권 얻었거든요. 영국서 난리가 났어요. 매국노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영국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시민권 얻으려고 난리 아니에요. 영주권 얻었다 기뻐하고. 그런 민족이 전 세계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개신교도 마찬가지. 개신교도 딴 거 아닙니다. 종교 힘도 아니고 미국적인 거예요. 미국적인 거. 근대적인 거. 현대적인 거. 미국 문화가 근대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개량된 거. 이것 때문에 광분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힘을 갖고서는 나가서는 뭐 합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다 그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 때 징병 나가서 동남아, 아시아 인종을 괴롭혔던 그런 이제 잘못된 유전자 가진 분들이 지금 똑같은, 이제 그 후예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동남아, 러시아, 연변, 탈북자 다 똑같습니다. 딴 거 CIA랑 항상 결탁되어 있습니다. CIA하고.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집단 탈북, 기획 탈북 다 CIA예요. 거기에 개신교 신자들이 나서갖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제발 자존심을 찾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신교 문제는 미국과의 정치적인 관계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하루아침에 싹 망합니다. 망하려면은. 카톨릭은 꾸준히 갈 수 있는데, 카톨릭은. 이제 개신교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개념, 판단, 비판, 세 가지 중간 논리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다가 말이 조금 샜었는데, 다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추론. 개념의 실체가 있다. 개념의 실체가 있다는 그런 논리학적인 사고는 개념은 공하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불교용어로 무자성하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근거는
모든 개념은 연기한 거기 때문에 모든 개념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의존적으로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방 이것은 작은 방에 의존해서 의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 그래서 개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반논리학인 그러니까 중간하게 이제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다음에 판단에 대해서는 그 사고 비판 그렇죠? 사고 그러니까 판단은 사고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고 판단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 비판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이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죠. 개념은 실체성을 비판하고 실체성은 불경으로 자성을 비판하는 자성이죠. 자성. 그 다음에 또 이 자성이란 말은 이 선이든지 후기 대성 불교에서 쓰는 자성은 아닙니다. 참나 이게 말고요. 그냥 자성 잘못된 의미에 이제 그런 의미하고요. 추론의 타당성을 어떻게 비판했냐면은 이제 이것은 상응론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그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개념은 공과 무자성, 그러니까 연기에 의거해서 모든 개념은 공하다, 모든 개념은 무자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반논리학인 중간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 방은 크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더 큰 방을 비교해 보니까 작아져요. 그러면은 큼이라는 생각 자체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작음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크지 않음에 의존해서 있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진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큼은 공하다. 일단은 무엇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죠. 이건 쉽습니다. 굉장히 쉽죠. 누구나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벌써 우리는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한 그 집착에서 해방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머릿속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열반에 들어간 겁니다. 열반이 딴 게 아니고요. 연멸하면 열반이에요. 연멸하면 열반이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실제 있는 줄 알았는데 공을 파악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큰 거 작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열반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이제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다는 법, 그러니까 큰 작음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공, 아공 할 때 아공, 이 법이 개념이라는 의미도 있죠. 개념이라는 의미도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고 진리도 되고 개념도 되고. 근데 세 가지가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다르마가 법인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진리예요. 또 이 가르침은 전부 다 개념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개념이 가르침이고 가르침이 진리예요.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세 개를 통합하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법이다, 법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옛날에. 또 하나 이제 얘기한다면은 개념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벌써 얘기했고요. 세 번째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이제 예쁘다 안 예쁘다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미인이다 누가 예쁜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미스 그 사과 아가씨 해가지고서 뭐 영천이나 이쪽 그 뭐 양산에서 누굴 뽑았어요. 동네에서는 제일 이쁘니까 뽑았는데 나중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 나가니까는 키도 짝달막해 통통한 게 별로 못생겼어요. 그 부잣집 몇 명인지 몰라도 이 동네에서는 예뻤는데 가니까는 제일 못생겼어요. 제일. 그럴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름다움 자체도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쉽죠. 아름다움, 추함. 또 앞만 못생긴 그런 아가씨도 그죠? 이제 제 경험에는 군대 갔을 때 6주 동안 제가 이제 장교훈련 받았는데 여자 얼굴도 못 보죠.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게 세탁소 아가씨예요. 세탁소에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밥만 먹으면 이제 제가 그 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치과 군의관 훈련 받았는데 30 내외 먹은 그 전문의들이 내과 소아과 의사들이 훈련 끝나고 나면은 야 구경 가자고서 그거 구경 가요. 이렇게 세탁하는 거 다리 빗질하는 거 이렇게 하고서요.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추한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없으니까는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추함도 이게 이제 상대적이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밖에 나이놓으면은 또 이제 아주 거들떠도 안 보는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가 군대가 참 사람을 추하게 아주 우습게 만듭니다. 그 전문의 다들 한 박사들 되는 30, 40 넘은 그런 뭐 신경외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밥 먹고서 쉬는 시간 되면은 세탁소 가서 그 아가씨 구경하러 가요. 다름이 다리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추함도 공하고 아름다움도 공합니다. 아름다움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쉽죠. 뭐 똑똑함, 머리가 참 좋다.
뭐 머리가 나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어느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머리가 좋아도 나중에 대학교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모이면은 꼴등하고 학사 교과받아 잘릴 수도 있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 밑에 가면은 이제 잘난 사람 있는 데 가면은 또 밑으로 가장 못난 사람이 돼요. 그다음에 부자가 아닌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거꾸로 공부 못하는 사람, 지독하게 공부를 못해요. 너무나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머리가 나쁘지만은 그 강아지들 옆에 가서는 막 함부로 이리 와 저리 가 하면서 밥도 주기도 하고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는 또 최고의 똑똑한 그런 생명체 중생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습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자 가난함도 어떤 사람은 25평 사는데 노상 울고 살아요. 왜? 전에는 큰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25평 아파트 살면서 울어요 맨날 이 내 팔자 하면서. 어떤 사람은 25평 사는데 너무나 기뻐요. 항상 막 웃음이 나와요. 왜? 겨우 월세집에서 벗어나서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25평 자체가 부자 가난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뭘 비교하느냐에 따라 갖고 의미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연기입니다. 연기. 다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기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연기성을 자각할 경우에 이걸 알려줄 경우에는 마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괴로움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해소. 이건 또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거는 참 우리가 연기이다. 실체가 없다. 없다. 원래 큰 것은 없고, 원래 부자도 없고, 원래 그 미인도 없고, 원래 추한 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말고 개념 논파 중에 이 공과무자성,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쭉 드리는 건데, 그 수학 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뭐 인수분해도 쉬운 게 있고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듯이 이 공과 무자성을 파악하는 그런 조망도 쉽게 조망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것처럼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논리는 먼저 말씀드릴 때 제가 수학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듯이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기본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 책에 보면은 기본 문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연습 문제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길다 짧다는 뭐 기본 문제고, 그렇죠? 예제 같은 거 예제예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이거는 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눈이 없다, 불이 없다, 호롤타는 이런 것들은 뭐 실전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더 나가서 이 다른 조금 더 깨기 힘든 개념들, 이게 개념을 깨는 거예요. 개념에 대한 집착을 깨는 건데 깨기 힘든 개념들을 제가 예를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체되는지, 어떻게 이 공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는 다 중론에 의거한 겁니다. 중론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중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큰 것이 없으면 작은 것이 없고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연기설이죠. 연기공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이게 다 중론에 나온 것을 현대적으로 풀어갖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참 교재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교재 말고 제가 한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제가 이제 인용을 안 한 게 있는데, 네? 교재 말고요. 중론 요 책 가지고서 제가 이제 하나, 그러니까 지금 찾으려니까 좀 그래갖고요. 예를 들어갖고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이런 개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만일 색인을 떠난다면은, 색인이 이제 색법의 원인, 사대입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서 색법이란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대를 떠나면은 색법은 없다. 색법이 없으면 사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긴 것이 없으면 큰 것이 없다. 짧은 것이 없고, 짧은 것이 없으면 큰 것이 없다. 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작은 방이 없으면 큰 방이라는 생각 못 하고, 큰 방이 없으면 작은 방이라는 생각 못 한다. 이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없으면 B가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다. 이게 연기 중에 환멸 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멸 연기. 연기 두 가지가 있죠. 유전 연기가 있고 환멸 연기가 있는데, 유전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한다. 이게 유전문이고, 유전. 흘러가면서 굴러간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환멸은 이게 없으면 저거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론은 이런 식의 환멸 연기를 갖다가 가지고 환멸 연기에 의거해서 공과 무자성을 이제 설명합니다. 공과 무자성을 갖다가. 그래서 추함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면 추함이 없다. 부자가 없으면은 거지가 없고, 거지가 없으면 부자가 없다든지. 이게 전부 다 환멸 연기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죠.
이 방식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참 우리 동도사 강사 스님 양관 스님께서 출간하신 번역하신 책이 동산 양계화상 어록이죠. 양계화상 어록인데 저도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스님들 여기 물론 강원 계신 분들이 전문가시지만은 동산 양계화상 어릴 때 일화해 보면은 출가하실 때 어린아이가 어떤 스님한테 이제 출가해서 들어갔는데 여쭤보는 게 반야심경 얘기를 하잖아요. 반야심경 보면은 무안이비설신이 해갖고 눈도 없고 귀도 없다 하는데 틀림없이 여기 눈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여쭤봐요. 이게 이 스님이 아이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구나 해서 다른 분한테 보내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어저께 책 받은 걸 보니까는 앞에 서문에 이제 그 일화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눈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눈이요. 눈도 개념인데 하나의 단어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눈은 틀림없이 있잖아요. 긴 거 짧은 게 없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눈이 없다? 어이구 눈을 훤히 뜨고 있는데 없대요. 어디에서? 반야심경에서. 그런데 그것을 실제 이 중론에서 그렇게 없다고 논증을 합니다. 논증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논증되는지. 그러니까 동산 양계화상께서 출가하실 때 처음에 그 스승으로 삼았던 분이 답을 못했던 문제인데 지금 중론서 너무나 쉽게 풀고 있어요. 왜 눈이 없는지. 이게 답이 뭐냐 하면은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에 31페이지에 3-2번 개성 보십시오. 3-2번 개성 31페이지에 관 육정품 육군에 대한 관찰 3- 시안즉 불능 3-2 시안즉 불능 자견 기기체 약 불능 자견 운하견 여물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왜 눈이 없냐면은요. 눈을 못 보니까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 그 다음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이고요. 보세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용수 중론에 가르치면 중간 논리에 가르치면요. 무슨 희한하게 꽈서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있나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걸 논증할 때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무안을 논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눈이 자기를 못 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눈을 보려고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손은 보이고 그죠? 코는 보이고 눈썹은 좀 보이는데 눈은 안 보이죠. 앞만 찾아도 확인이 안 돼요. 눈이.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칼로다가 두부도 자르고 감자도 자르고 그죠? 무도 자르는데 칼날로다가 칼날을 자르려고 해보세요. 칼날로 안 되죠.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칼날이 칼날 스스로를 못 자르듯이 눈은 눈을 보지 못한다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벽도 가르치고 천정도 가르치고 바닥도 가르치지만은 손가락 끝으로다가 이 끝을 가르치라고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은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눈이 스스로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죠. 이제 눈이 없는 거 아시겠죠? 다 눈이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찜찜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찜찜해요, 뭔가. 눈이 왜 눈을 못 봐요? 다들 옆에 눈을 훤히 뜨고 있는데. 남의 눈도 보이고. 또 내 눈은 거울에 비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답이 이제 금방 나올 수 있죠? 거울에 비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보여도 거울에 비치면 보이니까. 그런데, 거울에 비친 눈은 눈이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눈은요, 눈이 아니고, 안근이 아니고, 뭐냐면 색법이요. 색경. 눈에 비친 대상 색깔색이 일부의 색깔일 뿐이에요. 안근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울에 앞만 눈을 비춰봐도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색법에 속하는 거지 안근에 속하는 게 아니죠. 남의 눈도 마찬가지. 다 색법이에요. 색법. 안, 이, 비, 설, 신의 여기에 대응해서 12처. 그죠? 12입. 색성, 향, 미촉법. 이건 대상이죠. 안, 이, 비, 설, 신의는 이거는 주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감각기관이고. 그때 지금 이걸 논파하는 건데 눈이 있나 없나? 근데 눈이 눈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울에 비춰보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거울에 비친 눈은 이 눈이 아니고 이 색법의 일부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나무 색깔, 벽 색깔, 빨간 색깔, 이 노란 색깔. 그 다음에 거울에 비춰보니까는 하얀 색깔, 검정 색깔 그런 색깔 세계의 일부일 뿐이지 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은 뭐냐 하면은 전문 용어로 능견이 눈이에요. 능견이요. 우리 눈에 보인 대상은 능견이 아니고 뭐죠?
이건 소견이에요. 소견이요. 소견. 보인 대상 바소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능견은 이 비설신의 할 때 안이고 안근이고 소견은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색경. 이게 바로 소견입니다. 소견. 그래서 거울에 비친 눈, 또 남의 눈동자 이건 전부 다 소견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실체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는 능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견을 못 보죠. 앞만 해도. 그다음 능견은 거울에 비춰봤자 그건 능견이 아니죠. 어디 가도 능견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도 능견을 못 찾죠. 없다는 얘기예요. 눈이요. 그래서 눈이 없다 이렇게 되죠. 이제 됐습니다. 눈이 없죠. 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다시 말해 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봄도 없고, 그다음에 보이는 대상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안근, 그다음에 색경, 그다음에 안식 이 세 가지 다 비판하는 개성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2번이 31페이지에 왜냐하면은 눈이 뭔가 이쪽에 있어야지 눈이 여기 있어야지만 저기에 대해서 대상이구나 색경이구나 말을 붙일 텐데 이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대상이다 눈에 비친 대상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야지만 눈에 비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증발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바깥에 아무리 색깔이 보여도 이것이 대상이다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시꺼멓게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이런 물건들이 대상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대상성을. 그 전까지는 눈이 있고 눈이 바깥을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도 대상이다. 이런 말을 못 붙이죠. 대상성.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근도 없고 색경도 없다는 얘기. 색경도요. 그래서 반해심경에 나오는 무색성향 미척법 할 때 무색. 이게 이제 또 논증이 되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지만 양쪽의 관계가 뭐죠? 안식, 봄이에요. 봄. 보는 작용이죠. 봄. 이게 가능한데 이쪽도 공하고 저쪽도 공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봄도 없다. 안식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눈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연기에서. 이걸 연기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연기에 적용하면은 긴 게 있어야지만 아이고 짧구나 얘기할 수 있죠. 똑같아요. 눈이 있어야지만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눈이 없어지면은 대상성을 상실하죠. 긴 걸 갖다 대지 않으면 어떤 막대를 갖고 왔을 때 이게 짧다 이런 말을 못해요. 짧음성을 상실합니다. 그렇듯이 긴 게 없어지면 짧은 게 없어지듯이 눈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라는 말을 못 붙이죠. 이게 중론서 얘기하는 무안, 눈이 없다는 논증이죠. 눈이 없다는 논증.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아주 너무나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실제 우리가 눈이 여기 있어갖고 어딘가 있어갖고서 이걸로 봤다 저걸 봤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갔는데 중론의 논리를 갖고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뭘 본다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이런 색깔의 세계가 단 한순간도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들 콸콸 흘러가는 폭류처럼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다 흘러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저 벽을 봤다가 바닥을 봤다가 다시 벽을 보죠. 아까 그 벽을 못 봐요. 그건 벌써 과거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걸 본다고 이제 저 문을 봤다가 다른 문을 봤다가 다시 문을 봤는데 조금 아까 봤던 그 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벌써 낡았어요. 근데 우리 눈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낡은 정도가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퇴색하고 있어요. 이 전문은요. 원래. 1000년만 지나보세요. 노래지죠. 완전히.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조금씩 노래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멍청하기 때문에 못 보고 있죠. 이 문만이 아니고 천장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 지금 늙고 있어요. 조금씩. 예를 든다면은 시계 볼 때 초침은 째깍째깍 움직이죠. 무상하구나. 초침은 무상하다 알아요. 분침은 가만히 보면 서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움직여 분침이요. 이것도 무상하구나 알아요. 시침은 앞만 봐도 시침이요. 이건 움직이지 않아. 이건 상주하는구나 하고 착각해요. 근데 한참 놀다 들어오니까 시침이 이만큼 가 있어요. 아이고 시침도 무상했구나. 쇠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다 무상하게 다 흘러갑니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는 중론적인 방식으로 눈도 없고 대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했는데 만약에 초기 불교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봄을 이제 논파할 경우에는 지금 같은 방식입니다. 모든 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길 봤다가 저길 봤다가 다시 보더라도 아까 그게 아니에요.
뭔가 고정된 게 있고 고정된 대상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본다 말을 할 텐데 무엇을 본단 말을 못 붙여야 돼. 다 콸콸 흘러가니까. 새로운 또 형상의 세계인데, 그죠? 아까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지 착각하는 거예요. 같은 거 봤다가 착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적인 그런 그 무상의 어떤 입장에서, 무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게 흘러가는 그냥 콸콸 흘러가는 색깔의 흐름일 뿐이지. 색깔의 흐름일 뿐이지. 그죠? 시각 세계에서 색깔의 흐름일 뿐이지. 그, 눈이 무엇을 본다? 이런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중론적인 입장에서, 중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눈이 눈을 못 보니까 이제 눈은 없다. 또 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 대상도 없다. 시각 대상도. 눈도 없고 시각 대상도 없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인 봄도 없다. 이건 중론적인 방식으로 개념에 의해서 개념을 논파하는 거예요. 개념에 의해서. 눈, 시각 대상, 안식. 이게 다 개념이에요. 개념. 단어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적인 관점 뭐냐 하면은 감각에 의해서 개념을 논파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 대상이 있다 했는데 실제 있는 걸 따져보니까 실제 있는 것은 느껴지는 감각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은 뭐냐 하면 목적이 실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감각의 흐름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가 이를 못 와요. 왜? 아까 내가 여기 있다 할 때 그 나는 벌써 그 과거에 거기 있고 지금은 다른 감각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자각하게 하는 게 윗바사나의 목적입니다. 괜히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고 윗바사나. 위는 잘라서 바사나는 보다. 매 순간 찰나찰나 잘라보고 나니까 잘라보니까는 여기 있던 그런 모든 감각, 느낌, 뭐 마음의 상태 이런 거는 다 지금 딴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던 거는 지금 여기 하나도 안 와 있죠. 그래서 아 무하구나, 무상하니까 무하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무상과 무아를 알게 되면은 실제 있는 것은 콸콸 흘러가는 감각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나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존재해서 내가 여길 걸어가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집착이 사라지죠.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볼 때도 눈으로 여길 봤다가 저길 봤다가 여길 본다. 라는 말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옳기 위해서는 여길 봤다 저길 봤다 여길 볼 때 아까 똑같은 방바닥이어야지 돼요. 근데 벌써 변했잖아요. 또 이 눈도 아까 똑같은 그 눈이어야지 돼요. 이쪽도요. 근데 변했잖아요. 늙었잖아요. 시각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지금이요. 늙으면 돋보기 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시각이 점점 시력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눈도 변화하고 대상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눈이 고정돼 있고 대상도 고정돼 있다. 저길 봤다가 또 반다. 같은 눈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서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은 콸콸 흘러가는 감각의 흐름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감각에 주의 집중하는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고 감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있는 것은 무하죠. 그래서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윗바사나에서 개념을 깨는 거고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이 중간에서는 눈은 눈을 못 보니까 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도 대상, 색경이다. 이런 말을 못 붙인다. 또 색도 없고 안근도 없으니까 안식도 없다. 이건 개념 갖고 논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개념으로 개념 깨면은 중관, 공사상. 감각으로 개념 깨면은 이것은 초기 불교적인 방식이죠. 어쨌든 왜 그럼 그걸 자꾸 개념을 깨느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종교적인 고민을 풉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연습하는 겁니다. 눈이 없다, 뭐가 없다 다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뭐 살아간다든지 나는 누굴까든지 이게 전부 다 개념의 병이에요. 개념의 병. 생각의 병이죠. 짐승들은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죽을 때 당장 막 들이대면은 그때 고통스럽지만은 괜히 짐승 강아지가 앉아갖고 왜 개는 죽을까 하고 이지는 않아요. 절대요. 그렇죠? 죽이려고 할 때만 고통스럽지. 근데 인간은 어떠냐 하면은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젊고 건강한데도 왜 인간은 죽을까? 소크라테스 다 철학자들, 다 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다 개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게 가짜 그런 고민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윗바사나 통해 갖고서는 실제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깨주기도 하고, 아니면 중관을 통해 가지고서 개념 갖고 개념을 깨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이죠. 그래서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공사상이나 윗바사나나 그 목표는 한 가지죠. 큰 붉은 개념들, 실제 있지도 않은 개념들, 이걸 다 논파하는, 이제 깨버리는, 이제 그걸 해체시키는 그것이 목표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세요. 이 중론 요 개성 딱 하나 읽고 나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31페이지에. 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못 보니까 눈이 없고
또 자기를 못 보니까는 다른 것에 대해 다른 것이라는 말을 못 붙여요. 대상이다 이런 말을 못 붙여요. 또 범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부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야 된다. 눈에 뵈는 게 이제 없어져야 돼요. 눈이 없어지니까 뵈는 것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연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해 그런 얘기죠. 조견 오온 개공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념 논파 중에 큼, 자금, 추함, 아름다움 같은 건 쉬웠는데 눈은 지금 논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도 논파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긴 거, 짧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게 전부 다 연기 갖고 논파했죠.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없는 건데 이쪽이 없어지니까 대상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연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긴 것은 무엇과 연기관계 있냐면 짧은 것과 연기관계 있어요. 아름다움은 추함과. 근데 눈은 뭐죠? 시각 대상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근은 색견과 다시 말해 능견은 소견과 서로 연기관계에 있죠. 원래는 능견도 없고 소견도 없죠. 지금 중론서 얘기하듯이. 그런데 능견이다 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동시에 소견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시에. 눈이 여기 있다 할 때 저건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원래는 실제 이렇게 볼 때 그냥 한 덩어리의 사건만 있잖아요. 사건만. 한 덩어리의 사건만. 그런데 우리가 선을 그어버려요. 이쪽 어딘가 눈이 있고 저쪽이 대상이다 하고. 근데 보세요. 내가 뭘 바라볼 때 여기 딱 경계선이 있나요? 어디에? 경계선 안 거지잖아요. 경계선이 있어갖고 이쪽은 눈이고 저쪽은 대상이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 갖고 괜히 이런 시각의 세계에서 여기 어딘가 눈이 있다. 저긴 대상이 있다 하고 지가 선을 긋는 거예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이.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본다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눈도 원래 없고 이제 대상도 없죠. 대상도. 눈도 공하고 대상도 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연습 문제 하나 푸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다가.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 다음에 자꾸 또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풀고 나오면은 이제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쭉 받았었다가는 나중에 딴 문제 못 풀잖아요. 그래서 풀어준 문제도 다시 또 내가 전혀 풀이 보지 말고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 실제 그런지. 이게 이제 중간 논리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간 논리는 암기가 아니고 테크닉,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러니까 숙달되게끔. 그래서 중간 논리는 저런 것과 똑같습니다. 버디빌딩 하는 거. 헬스클럽 가갖고 알통 막 이렇게 하죠.